요즘 대학 캠퍼스가 AI 때문에 정말 시끄럽죠? 이건 그냥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이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가 마주한 어쩌면 거대한 위기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숫자 91.7%.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최근 한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대학생 열의 9 이상이 과제나 공부를 할 때 AI를 써봤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일부 학생들만 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실의 현실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지금 대학 강의실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진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AI를 쓰는 게 당연한데 혹시 부정행위로 보일까봐 말을 못하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쓰는 걸 뻔히 알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혼돈에 빠진 캠퍼스. AI가 처음 딱 나타났을 때, 와, 이제 혁신이 시작되겠다 싶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먼저 찾아왔죠. 이 AI 카오스 사건이 바로 그 단적인 예입니다. 보세요.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규칙이나 제도가 못 따라오니까 결국 학생도 교수도 모두가 지는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연세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수업에서 무려 19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시험에 AI를 썼다가 전부 0점 처리를 받은 거죠. 이건 뭐 누구 하나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보면 학생들과 대학 사이에 얼마나 큰 인식 차이가 있는지 확 느껴지죠. 학생들한텐 AI는 계산기나 인터넷처럼 이제 없으면 안 되는 필수 도구란 말이에요. 안 쓰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대학들은 어때요? 70% 이상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안 돼, 쓰지 마, 이렇게 전면 금지부터 하고 보는 거죠. 자, 이런 혼란 속에서 대학들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네, 바로 AI 쓴 학생들을 잡아내겠다는 거였습니다. 일종의 군비 경쟁이 시작된 거죠. 결국 대학들은 이길 수도 없는 기술 전쟁에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이 탐지기라는 게 정확하지도 않아서 엉뚱한 학생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호주에선 실제로 소송까지 갔고요. 이런 과정에서 학생하고 교수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기술이 부정확하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형평성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AI 탐지기들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러니까 유학생들의 글을 AI가 썼다고 판단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정직함을 지키려던 도구가 오히려 불공정을 낳고 있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가 지금 완전히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AI를 잡겠다, 막겠다 하는 이 모든 노력이 어쩌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깨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려고 합니다. AI를 문제의 원흉, 어떤 괴물처럼 볼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의 속살을 비추는 거울로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AI가 우리 교육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던 균열, 그 틈을 그냥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줬을 뿐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교육이 그동안 과정보다는 결과물, 그러니까 최종 리포트 하나에만 너무 집착해 왔잖아요. 바로 그 약점을 AI가 정통으로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용문처럼요,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학생들이 너무나 쉽게 부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로 우리의 평가 시스템에 있다는 거죠. 이제 화살을 AI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찾아야죠. AI 시대에 맞게 인간을 평가하는 법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새로운 평가 과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최종 결과물 하나만 보고 이거 네가 썼어? AI가 썼어? 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학생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AI를 어떤 고민 끝에 활용했는지 그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거죠. 일종의 AI 성찰일지 같은 걸 쓰게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평가 기준, 그러니까 루브릭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의 전개 과정이나 독창성과 주도성 같은 항목의 비중을 확 높이는 거예요. 심지어 AI 활용과 성찰 자체를 평가 항목으로 넣을 수도 있죠. 핵심은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 바로 비판적 사고나 자기 성찰 같은 것들에 점수를 주는 겁니다. 자,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지 알았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AI 시대에는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기계보다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말이죠. 이 표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예전에는 정답을 빨리 찾는 빠른 생각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느린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고요? 빠른 생각은 이제 AI가 우리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AI는 못하는 깊은 성찰과 숙고, 바로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터러시, 즉 문해력의 의미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었다면 이제는 AI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미지와 영상을 비판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걸 시각적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기계가 만든 모든 콘텐츠에 대해 이거 진짜일까? 하고 건강한 의심을 품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 이게 어쩌면 글쓰기보다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그렇다면 교수는, 선생님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 역할이 어떻게 바뀌고 또 왜 오히려 더 중요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옥스퍼드대 보고서를 보면 학생들이 AI를 막 쓰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게 보여요. AI가 만든 정보, 이거 진짜 맞는지 교수님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학생이 거의 절반이고요. AI 사용 규칙을 학교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학생도 51%나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인간 가이드가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수의 역할이 단순한 평가자에서 공명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공명자, 울림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죠. AI가 맞춤법 오류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겠지만 학생의 고민에 공감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피드백은 절대 해줄 수 없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공명자는 단순히 글자 너머에 있는 학생의 의도를 읽어주고 그 학생이 처한 맥락을 이해해주고 무엇보다 학습 동기를 불어넣는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AI는 텍스트를 보지만 교수는 그 텍스트에 쓴 사람의 생각을 봅니다. 이게 바로 대체 불가능한 가치고요. 결국 AI가 무엇에 대한 답을 순식간에 찾아주는 시대가 되면서 교수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그 답이 왜 중요한데,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라고 물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식을 넘어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안내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지문은 더 이상 이 과제, 이거 누가 썼어?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